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36번째 일기 공개 시간입니다. 제가 이거 공개를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꾸준하게 써왔습니다. 그런데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일기장을 보면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보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태우고 그랬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꾸준히 쓴 것도 있었는데 그때 결혼하면서 또 다 없애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또 후에 이렇게 쭉 썼는데 이제는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제가 그래도 가끔 저 추억에 남는다든가 뭐 삶에 그런 기록하고 싶은 것을 기록했는데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이것이 다 또 불태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려운 일을 일기장을 제가 읽을 때 그 당시는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었지만은 지금 이렇게 글로 읽어보니까 제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치유받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치유되는 거를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 야, 참 신기하다. 내가 이걸 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은 일기장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꾸준히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공개하겠습니다. 36번째 시간입니다. 어저께 시간에 제가 교회에서 소풍 갔던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 그것도 연장선상에서 다시 또 시작으로 읽겠습니다. 소풍 다녀온 이야기를 더 해야 되겠다. 다녀온 날은 너무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잤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정말 천근 같고 밥맛까지 없었다. 출근을 해야 되니까 가게 와서 계속 누워만 있었다. 오후에 교회 집사님이 어제 너무 많이 수고했다면서 은행을 한 대나 가져다 주신다. 그분은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된 분인데 그렇게 큰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석동숙 집사님과 현주 집사님이 피곤하시지요 하면서 사업장을 찾아주었고 여러 사람들에게 문자로 인사 문자가 온다. 하여간 그렇게 지내고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집사님들이 말을 하기를 집사님, 목사님이 하신 말 때문에 혹시 힘들진 않았어요? 하면서 먼저 말을 걸어온다. 신집사님도 전화로 우리 교회가 변하고 있다고 말하며 신집사님한테 통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집사님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거라며 집에 와서 금호 집사에게 전화로 물어봤다. 내가 그날 집에 와서 이제 이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집사님 혹시 내가 교회 소풍 때 차에서 내가 실수한 거 있었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 집사님도 집사님 나는 무조건 집사님 편이에요. 실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참아야지요. 한다. 내가 얘기하기를 혹시 전 집사가 목사님한테 우리가 차에서 그렇게 즐겁게 노는 거 이야기한 거 같다고 얘기를 했다. 이 집사님도 혹시 정 집사님이 했을 수도 있다고 한다. 정 집사님은 목사님과 사돈될 사람이다. 전화를 끊고 목사님께 용기 내서 문자를 보냈다. 문자 내용은 목사님, 지난 소풍 때 차에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목사님, 나의 이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사님은 먼저 사과를 하신다. 집사님, 그날 집사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나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가는 소풍이니까 차 안에서도 서로 은혜 받은 이야기며
또 재생산반 이야기, 전도 이야기, 또 서로 칭찬해주고 또 교회 자랑도 하고 목사님 자랑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실수했으니 집사님이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을 하신다. 목사님도 역시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다. 미안한 마음은 확실히 있는데 장황하게 설교식으로 길게 이야기를 하신다. 목사님도 미안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장황하게 그렇게 여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듣기만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목사님 생각과 성도들 생각은 다릅니다. 목사님은 오직 교회 부흥에만 관심이 많지만 교인들은 다들 직장생활로 바쁘게 살고 있는데 모처럼 교회 소풍에 월차 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루 문 닫고 힘들게 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전도란 말을 듣는 것도 지겨울 정도인데 모처럼 나들이 나온 소풍 가는 차 안에서조차도 전도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니 대다수 사람들은 그거를 원치 않았습니다. 소풍을 나왔으면 기분도 풀고 놀게 해야지요. 꽃이 없어서 우리가 장거리 하동까지 간 겁니까? 꽃도 보고 차에서 즐겁게 놀기도 하고 해야지요. 성도들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소풍에 무슨 패키지십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소풍에 무슨 패키지입니까? 하니까 또 목사님은 이유를 대신다. 교인들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였다고 얘기를 하신다. 난 속으로 생각했다. 목사님, 4만 원은 싼 것이 아닙니다. 장거리 여행에 패키지까지 두 군데 들리시다니요. 피곤한 몸으로 밤 늦은 시간에 그 설명 듣고 물건을 안 사는 사람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부담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불편함을 목사님은 알긴 하십니까? 하여간 이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홀가분하게 해결이 되었다. 목사님이 또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시고 또 내 입장에서는 교인들의 그 입장을 또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홀가분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목사님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어제는 잘 잤습니다. 앞으로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했더니 화답이 오기를 사랑하고 고마운 집사님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답장이 왔다. 말은 정말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건지 이번 일을 통해 다시 알게 되었다. 목사님도 실수를 하면 성도들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도 잘난 건 없습니다. 겸손한 믿음을 주시고 말 조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늘 긍정적인 말만 하게 해주세요. 한치 혀로 사람을 죽이게도 하고 살리게도 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말에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2010년 4월 14일입니다. 이거는 일기장도 거꾸로 썼네. 잘못해가지고. 노권사님 되었다입니다. 노권사님. 노권사가 권사되었다는 뜻이네요. 집사에서 이제 권사 직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노집사가 권사 체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 모든 행사가 끝나고 4시도 넘어서 노권사가 다니는 교회를 가니까 거기도 다 끝나고 마침 꽃다발 증정식이 있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꽃을 못 줄 뻔했다. 나는 그 꽃다발을 우리 교회에서도
셀리도 파송식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꽃을 이 집사님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가져간 곳이었다. 우리는 이제 꽃 받는 행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 이 집사님한테 제가 우리 또 다른 교회 친구가 권사 취임식이 있으니까 꽃을 저한테 빌려줄 수 없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꽃다발을 몇 개를 받고 있었더라고요. 받았어요. 그래서 노건사 집도 안 올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꽃을 들고 찾아가니까 노건사는 내가 안 올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같은 교회 행사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니까 많이 반가워했다. 교회 잔치니까 음식을 뷔페로 불러서 대접을 했다. 노건사의 두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도 있고 반가웠다. 나는 노건사에게 쌀 한 푸대 줄 테니까 월요일날 가게로 오라고 하고는 헤어졌다. 월요일날 노건사가 우리 가게로 와서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놀라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다. 윤기 아빠가 당뇨가 심해서 두 달째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병원비를 대고 있다고 한다. 돈 한 푼 없이 여유가 없고 현재 300만 원 정도 병원비로 썼다고 한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윤기 아빠 입장은 함께 살던 여자가 집을 나가서 법으로 소송을 한 모양이다. 윤기 아빠는 아들만 둘 있는데 애들 어렸을 때 다른 여자를 만나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이렇게 병들고 해서 그런지 하여튼 여자가 집을 나가서 법적으로 소송을 한 거예요. 그 사는 집이 수억짜리를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대해서 자기가 돈을 가져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3억 5천 전세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명의가 그 여자 이름으로 된 모양이다. 쉽게 말해서 저 집은 내 집이니까 너 나가고 내 돈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윤기 아빠는 그 돈은 내 돈인데 여자 이름으로 계약만 한 거라고 한다. 서로 내 돈이라고 맞고소를 한 것이다. 동거는 7년 했다고 한다. 윤기 아빠 병원에 2달간 있는 사이에 그 여자가 열쇠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현관문을 통째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제 남자가 병원에 간 사이에 그 현관문 열쇠를 바꾼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래서 윤기 아빠가 혹시나 하고 경비 아저씨를 돈을 주고 소식통으로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단다. 또 이 남자는 남자대로 거기 경비 아저씨에게 수고비를 주면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가 그런 일이 있다고 알려줘서 윤기 고모가 택시 타고 와서 112로 신고하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열쇠 아저씨는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진실은 하나님만 아시고 결과가 어떻게 날지 너무 궁금하고 노건사는 자연스럽게 코가 깨었다. 노건사는 어쨌든 그래도 애들 아빠기 때문에 남자 편에 들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 세상은 정말 요지경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공원과 할머니. 제목이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날 고향 친구 모임이 있었다. 그동안 자녀들 결혼식이 중간중간 있는 관계로 친구들을 7개월 만에 만난 것이다. 어린이 대공원 가본 지가 20년은 넘은 것 같으다.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가보고는 50이 넘어서 온 것이다. 날씨도 너무 좋았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른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나들이를 많이 나왔었다. 모두가 유모차에 아기들을 태우고 나이 먹은 탓인지 우리는 그 모습이 보기가 좋았다. 모든 애기들이 하나같이 다 예쁘다. 활짝 핀 꽃 앞에서 어느 젊은 부부가 사진을 찍기에 애기 엄마 내가 찍어줄게. 가족이 다 함께 찍어요. 라고 했다.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 젊은 엄마 하는 말, 예, 저 할머니 봐 사진 찍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가족끼리 사진을 못 찍잖아요. 엄마가 아이들만 찍어주고 찍고 싶어도 이제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 내가 다가가서 이제 애기 엄마 내가 사진 찍어줄 테니까 가족 사진 찍어요. 그렇게 하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앞에 섰습니다. 섰는데 자기 그 한 대여섯 살 먹은 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저 할머니 쳐다봐. 할머니 사진 찍으니까 할머니 쳐다봐. 그러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할머니라는 그런 단어를 들었습니다. 충격받았어요, 그때. 정말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 벌써 할머니라니. 처음으로 할머니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순간 기분이 정말 잡치더군요. 카메라를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꾹 억누르고 사진 한 컷을 찍어 주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은 할머니는 아닌 것 같은데 의교 친구가 대공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덕분에 우리 친구가 그 공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9명은 무료 입장을 할 수가 있었다. 대공원이 얼마나 큰지 한 바퀴를 도는데 4시간을 걸렸나 보다.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오다가 사당동 식당에 들려서 저녁을 먹고 내가 술에 타먹는 엑기스를 가지고 갔었다. 소주에다 매실 엑기스를 타서 한 잔씩 하고 노래방에 들어가서 1시간 놀다 각자 집으로 돌아왔다. 몸은 힘들지만 모처럼 친구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가 2010년 4월 18일입니다. 다음은 지독한 불경기입니다. 제목이. 그동안 불경기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는 경험해보지 못했다. 제가 이렇게 장사를 해보니까 평생 불경기예요. 평생. 요즘도 또 얼마나 불경기입니까? 요즘도. 요즘 봄이라서 전 같으면 너무 바빠서 힘들 때인데 그런데 요즘 너무 한가하다. 날마다 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층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새는 비싼데 장사는 안 되고 모두가 한숨을 짓고 있다. 정 집사님이 택시를 운전하시는데 물어보니까 특히 4월달 들어 한 번도 입금액을 채우지 못했다고 한다. 요즘 전 지구촌이 난리라고 한다. 화산이 폭발하고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수천 명이 죽고 핀란드에서는 대통령과 보좌진들이 탄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전부 사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안함이 북한군의 어뢰 공격으로 4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북의 금강산 관광도 중단되고 또 이북에 사업을 하는 공단들도 다 문을 닫고 북측에서 면회소와 모든 공공시설들을 몰수했다고 한다. 하여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날마다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다. 날씨는 정말 이상하다. 겨울에는 예년과 달리 엄청 추웠고 눈이 많이 왔었는데 눈이 100년 만에 왔다고 기록이라고 했었다. 100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온 눈이라고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4월 27일
살고 있는데 날씨가 어찌나 추운지 과일나무에 꽃이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바람에 수정이 안 된다는 것이다. 기상이변이지요. 가축들도 전염병이 돌아서 하루에 수백만 원씩 매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광우병이라는 것이다. 채소값은 얼마나 비싼지 배추 한 포기에 6,000원이란다. 사람들은 대통령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 경제 대통령을 뽑았더니 서민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식당도 안 되고 자영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하루 종일 계시도 못하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초조하다. 초조해. 뉴스를 듣자니 건축 경기가 어려워서 하루에도 건설회사들이 부도나는 곳이 많다고 한다. 한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특히 우리 송파구는 자고 나면 몇 천만 원씩 올라가곤 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은 허탈감을 느끼며 살았었다. 하여간 그때는 아파트만 사놓으면 몇 달 있으면 몇 억씩 올라서 전 국민들이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렸었다. 그러던 것이 요즘에는 대출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고민한다고 한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집이 없으니 그런 점에서는 마음이 편안하다. 돈이 돌지 않으니까 당장 지출할 곳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아무리 안 써도 나가는 돈은 고정적으로 있는데 집세와 보험료, 세금, 각종 애경사 등등 그런 문제로 고민해 본 지가 오래전 일인데 요즘은 정말 고민이 된다. 우리 2층 상인들을 설명해 보겠다. 저 끝쪽에서 명품관을 하는 집은 세일을 안 하던 사람인데 요즘 한 달 넘게 세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라라비스 이불가게다. 커튼과 침구 전문점인데 잘 될 때는 가게를 3칸이나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한 칸을 줄여서 2칸을 쓰고 있다. 또 옆집 네일가게 손톱 만지는 집이다.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한가하게 놀고 있다. 에이스 옷집이다. 작년에는 한 생전 할 것처럼 큰 소리 치더니 요즘 가게를 내놨다고 한다. 1년도 못하고 내놓은 거예요. 또 한복집. 매일 손주를 데리고 나와서 놀이터 삼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복집인데 손님이 없으니까 손주를 가게로 데리고 와서 손주를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손님이 없다는 거지요. 피렌체 금방이다. 그 집도 알바를 두고는 보험을 하고 있다. 금방이 안 되니까 알바를 가게다 두고 자기는 보험 세일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루힐 옷집인데 옛날에는 그 집 옷만 정말 거래를 해도 그 집만 거래를 해도 바빴었다. 요즘은 2, 3일에 한 번 정도 오곤 한다. 사랑 금방이다. 한숨 짓는 소리에 듣는 내가 힘들 정도다. 얼마나 한숨을 크게 들이쉬는지 또 내쉬는지. 라인 옷집이다. 여기도 놀다 자다 하루를 보낸다. 가게 와서 그냥 잠만 자고 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소파를 갖다 놓고 거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손님이 없으니까. 파스텔 옷집이다. 손님 하나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없다. 오죽하면 내가 미안한 생각이 든다. 상인들끼리 서로 말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까 봐. 서로 장사 안 되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그냥 각자 자기 가게에서 그냥 하루해를 보내곤 했습니다. 지금도 불경기인데 이때도 이렇게 불경기였네요. 2010년 4월 27일입니다. 다음은 베누스 합창단. 2년 전부터 우리 큰아들이 취미로 성악을 한다는 말을 했었다. 일주일에 2번씩 성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습을 한다고 한다. 단원들의 직업도 다양하다고 한다.
목사님도 있고 의사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주부도 있고 하여간 4월 24일 날 일원동 미랄학교 콘서트장에서 합창을 한다고 한다. 그날 6시에 권현숙 딸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참석을 하고 일원역에서 형주 엄마를 7시에 만나기로 했었다. 바쁘게 결혼식에 다녀와서 일원역에서 형주 엄마를 만나고 콘서트장에 가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지휘자 이종실 집사, 신집사, 김미용 집사가 와 있었다. 깜짝 놀랐다. 꽃다발까지 준비하고 왔었다. 너무 반가웠다. 음악회가 시작을 하고 가곡과 성가, 외국곡 등 2시간을 하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했다. 기대 이상으로. 정말 그렇게 잘할 줄은 몰랐다.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로 응원을 해주었다. 앙콜도 나오고 끝나고 보니 우리 아들 친구들도 많이 왔다. 주성이도 여자친구와 함께 오고 여자친구가 아구 괜찮아 보였다. 꼭 안아주고 싶었다. 주성이는 이제 또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 외동아들이었어요. 자식 같은 주성이다. 끝나고 기념사진도 찍고 꽃이 2개, 케이크 하나 선물로 받았는데 꽃다발과 케이크를 형주 엄마를 주었다. 왕주 딸들에게 케이크는 주라고, 꽃은 형주 아빠에게 주라고, 갖다 드리라고 그렇게 꽃다발을 이제 형주 엄마에게 줬습니다. 형주 엄마도 우리 아들이 성악하는 곳을 보더니 너무 대견하고 보기 좋다고 기뻐해 주셨다. 마침 이종실 집사가 차를 가지고 와서 함께 타고 집으로 왔다. 바쁘고 즐거운 하루를 잘 보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010년 4월 24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내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